반갑습니다. SH 종합영어 이상헌입니다. 시리즈 9 철학의 문제들 버트란트 러셀 The Problems of Philosophy in Nobel Prize 12강 단락 8 자세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문장을 읽어봅시다. 1번 The same thing applies to the texture. With the naked eye, one can see the grain, but otherwise the table looks smooth and even. 한번. If we looked at it through a microscope, we should see roughness and hills and valleys, and all sorts of differences that are imperceptible to the naked eye. 4번. Which of these is the real table? We are naturally tempted to say that what we see through the microscope is more real, but that in turn would be changed by a still more powerful microscope. If then, we cannot trust what we see with the naked eye. Why should we trust what we see through a microscope? Thus again, the confidence in our senses with which we began deserts us. 자, 1번. The same thing applies to the texture. 텍스처는 어떤 질감을 말하는 거죠. 거칠고 부드럽고 어떤 결. 똑같은 것이 질감에 적용된다. With the naked eye, one can see the grain, but otherwise the table looks smooth and even. Naked eye. 육안을 말하는 거죠. 어떤 보조기구를 하지 않는 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거. Naked eye.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상원이 해석 한번 해봐라 하고 시켰는데 그때 질문이 안델센의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델센의 성냥팔이 소녀 The Match Girl이죠. The Match Girl. 성냥팔이 소녀 그 시작 부분을 지문으로 만든 영어 지문 문제 그거를 이제 해석을 시키셨는데 거기서 보면은 신발을 그 소녀가 어머니의 큰 슬리퍼 2개를 끌고 왔는데 하나는 마차를 피하려다가 잃어버리고 또 한 짝만 끌고 이제 성냥을 팔려고 이제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또 말썽꾸러기 녀석들이 또 놀리면서 그 신발 한 짝을 또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그 눈이 펑펑 내리는 12월 31일 밤 The New Year's Eve죠. The New Year 바로 전날 The New Year's Eve 12월 31일 밤에 눈이 펑펑 내리는 그 덴마크의 어느 그 거리를 그 성냥팔이 소녀가 걷고 있는 그걸 묘사한 그 안델센의 작품을 영어로 쓴 그 소설 부분을 출제한 지문이었는데 선생님한테 그거를 영어 선생님께서 해석해 보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해석하는데 The naked feet 맨발인데 선생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가벗은 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상원이가 그 욕구가 많이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naked eye 그러면 이제 naked는 벗은 나체의 그 말인데 여기서는 육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aked feet 성냥팔이 소녀 naked feet는 맨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with the naked eye one can see the grain. grain은 곡식 낫알갱이를 우리가 grain이라고 그러잖아요. 곡식 낫알갱이면 이렇게 도톨도톨 이렇게 만져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grain이 또 두 번째 뜻이 뭐냐면은 어떤 그 결을 말하는 거야, 결. 육안으로 누군가는 그 결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은 the table looks smooth and even. 그 결을 느끼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테이블은 그냥 매끄럽고 평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근데 손으로 그 결을 이렇게 보면
평평한 건데도 그 결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otherwise가 나왔는데 이 otherwise는 if가 생략된 가정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문법상으로 공부한 거죠. if가 생략된 without이나 이런 표현처럼 또는 but for 뭐 이런 표현처럼 그 with가 쓰이지 않는 가정법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대 상황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otherwise를 영어로 바꿔 쓰시오 그러면은 학생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but 그러니까 위에서 보다 그랬잖아요. see인데 이제 view를 쓰면 but viewed different인데 다르게 보여진다면 다르게 본다면 그 말이죠. but seen differently 또는 viewed different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르게 보여진다면 그 테이블은 스무스하고 이븐하게 보일 것이다 그 말이죠. 3번 If you looked at it through a microscope if하고 이제 looked at이니까 가정법 이제 과거 표현을 하는 우리가 그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본다면 we should see roughness and hills and valleys. 우리는 분명히 그 거칠음과 그리고 그 hill 언덕과 계곡 그 자세히 그 표면 안에 이제 언덕과 계곡이 있으시죠.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And all sorts of differences that are imperceptible to the naked eye.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이인데 그 difference를 that가 쓰실 것이죠. that are 인식 불가능한, 육안에는 인식 불가능한 모든 종류의 차이점을 보게 될 것이다 말이죠. 4번 Which of these is real table?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테이블이냐? 매끈한 것이냐? 아니면 울퉁불퉁 막 언덕과 계곡과 막 언덕이 있는 그런 것이 진짜냐? We are naturally tempted to say that. Be tempted to 몸투이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하도록 what we see 우리가 본 the thing which 여기서 그냥 관계대명사 what이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우리가 본 것,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는 어떻게 번역하거나 해석한다?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본 것 through the microscope is more real. 현미경을 통해서 본 것이 더 사실적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유혹받기가 쉽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But 그렇지만 그것도 that in turn 바꿔 생각을 하면은 순서를 바꿔서 역으로 그 말이지. 역으로 inversely would be changed 바꾸어질 것이다 by a still 이제 비교급을 간 거죠. How much even still a lot 이런 표현들. So still more powerful 뭐 더 강력한 현미경에 의해서 바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거보다 그 차이점이 들어가는 거면은 그 직전권 또 진짜가 아닌 게 된다 그 말이죠. If then we cannot trust what we see with the naked eye.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신뢰할 수 없다. 우리가 본 것을 육안으로 본 것을 신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If then 그 다음에 if then 블라블라 why 자 이렇게 7, 8번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If then we cannot trust what we see with the naked eye. 육안으로 본 것을 우리는 그렇다면 믿을 수 없다. 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이야 대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Why should we trust what we see with the microscope? 우리가 현미경으로 본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만 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if then 그러면은 if하고 마찬가지로 만약 뭐뭐라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 무난할 수 있어요. 무난하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어감을 좀 세밀하게 느껴보자면 if then why 이 말은 약간 이의제기라는 거예요. then을 통해서 이의제기라는 어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then 뭐 만약 결국에 뭐뭐라면 무엇하러 하겠는가 어떤 이의제기라는 거예요. 이의제기라는 어감이 이 then을 통해 들어간 거예요. 또는 하물며 만약에 뭐뭐라면 무엇하러 뭐뭐하겠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문장. Thus again, the confidence in our senses with which we began desert. 다시 결론적으로, thus again, the confidence in our senses. 우리 감각에 대한 신뢰는, 믿음은 desert us. 우리를 저버린다.
senses with which we begin. 우리가 시작을 하는, 출발을 하는 그 감각은 desert, 우리를 저버린다 그 말이죠. 자, 이 해석한 부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해석이 되나 복습해 보시고, 자, 162번 어휘 심화학습 어휘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62번은 매혹시키다, 유혹하다, 매력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도 수능에 매년 나오는 표현들인데, 자, 1번 매혹시키다, charm somebody, 타동사죠. fascinate, fascinated도 이것도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be fascinated 이렇게 수동태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attract, 그다음에 lure 낚시라고 그러죠. lure. 그래서 불어 어원으로 이 lure라는 요것이 미끼라는 뜻이거든요. 불어나 독일어 어원으로. 그래서 lure, AL은 AD처럼 뭐뭐 가까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끼 가까이 그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lure 그러면 이게 유혹하다, 매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tempt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구누구가 투의하도록 유혹하다. 그 다음에 enchant, 매혹시키다. 매자가 도깨비 매자잖아요. 도깨비가 미혹하게 만드는 게 매혹이거든요. 매력적인 여성이야 그러는 것은 매자가 그녀가 도깨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도깨비가 사람을 호리듯이 너무 예뻐서 우리가 이제 도깨비가 그러듯이 미혹시키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chant, 마법을 걸다, 매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리다. seduce, 유혹하다 그 말이에요. seduce somebody into 블라블라 뭐뭐 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charming, fascinating, attractive, alluring, 유혹하는 또는 매력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enchanting도 이제 매력적인. 어필이 호소하는 거잖아요. 간청하고 appealing 그러면 호소한다는 것은 그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appealing이 매력적인 attractive의 뜻이 있습니다. appealing. 그리고 명사로 매력은 charm, allure, fascination, attraction, appeal, temptation. 자, 이런 단어들을 한꺼번에 쓰면서 공부하시고. 자, 215번 어휘 그룹, 어휘 총정리, 어휘 심화학습 해봅시다. 매우 중요한 단어들인데 수능에 여러 개의 단어가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여러 개의 단어가 몇 개가 인쇄가 안 될 수 없어요. 어느 수능에도. 그러니까 매년 수능에 나온 단어라는 거죠. 215번 무엇을 확신하는, 확실한, 소심한, 부끄럼 타는, 내성적인, 외향적인. 자, confident. 무엇을 확신하는, convince somebody, blah blah. convince somebody that 또는 convince somebody of something. 자, convinced 수동태면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다음에 certain. 라틴 어원에서 fidere라는 말이 믿다, 신용하다, trust의 뜻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com이나 con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함께 믿는 거라 확신을 한다는 얘기죠. confident, convinced, certain. 그리고 반대로 확신이 없는 unconfident, unsure. confident 반대말 diffident, 자신 없는, 소심한. confident, diffident. 그다음에 소심한 timid, shy, 부끄러워하는 bashful.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bashful. 소심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럴 때는 timid, shy, bashful 이런 단어 또는 내성적인 reserve 이런 단어도 나오고 reserve가 뭐를 이렇게 남겨두다, 보류하다, 저장하다 이런 뜻이니까 보류된, 남겨둔 reserve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저수지를 reservoir 그러죠. 그다음에 VIOR 그래서 reservoir 그럼 이게 저수지란 뜻이에요. 저수지. 저장하는 거죠. reserve하는 곳이죠. reservoir, reserve. 그 다음에 형용사로서는 이게 뭐 말할 거를 이렇게 보류하고 남겨두는 거니까 말수가 적고 수줍고 내성적인 걸 reserve 그런 말이에요. 사람 성격을 표현할 때. 그리고 spect라는 것이 look 보다의 뜻이거든요. 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또 vert도 이제 방향을 트는 건데 안으로 방향을 튼다. introvert 또는 introspective 내성적인. introverted 이게 내성적이란 표현을 쓰는 표현이에요. 또는 hesitate 주저하다의 형용사 hesitant
꺼려하는, 머뭇거리는 reluctant. 자, 이런 것이 이제 내성적이고 주저하고 소심하고 이런 표현들이에요. 반대말 3번 어휘는 어떻게 되는가? outgoing. 저기는 이게 나가는, 출발을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외향적이고 사교성이 좋은 거를 outgoing 이런다고요. 또는 introvert, 그거에 반대해서 extrovert. 발음이 이에 있어요. 이에. 우리가 수입하다 그러면은 import. 그리고 명사도 import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하다 그러면은 동사일 때는 export 이렇게 하기도 하고 export, 동사일 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명사일 때는 export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I와 다르게 요게 E의 발음이 이게 좀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introvert 이러는데 여기서는 extrovert 발음이 여기 제1 음절에 있죠. 자, 요거 잘 아시고 그다음에 extroverted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러니까 내성적이다 또는 외향적이다 성격을 말할 때 독해 지문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를 잘 알겠죠? 그래서 내성적인 또는 외향적인, 소심한 이런 표현들 묶어서 독해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꺼번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4번 confide. confide 공부할 때는 confide in을 공부하고 confide to를 공부해야 돼요. confide in은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confide in 나왔죠. 신뢰하다. confide in somebody or confide in something. 무엇을 신임하다, 신뢰하다. confide to는 두 개가 있는데 confide a secret, 비밀이나 또는 one's trouble, 무엇의 괴로운 점, 문제점, 뭐뭐의 괴로운 바, 비밀을 confide a secret to somebody, 누구누구에게 비밀이나 고충을 털어놓다, 비밀 같은 걸 털어놓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때는 confide to를 써요. 그리고 또 어떤 재산을 목적어로 해서 confide 재산 기타 등등을 쓰고 그 다음에 to somebody 하면 그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신탁하다 맡기다 이 뜻입니다. confide in은 신뢰하는 거, confide to는 비밀 같은 걸 털어놓거나 confide 재산 to somebody 그러면 무엇을 신탁하다 맡기다 이런 뜻인 거예요. confide의 쓰임이 전치사 in과 전치사 to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공부 잘 알죠? 뭐죠? confide, 신임하다. confide, 신임하다. confide, 신임하다. 그러면은 30살이 될 때까지 한 영어 공부가 말짱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실력도 안 늘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엄청나게 30살이 될 때까지 투자했어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우리 수능 독해 시험, 수능 영어 시험 점수가 오르질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어휘 난이도가 몇 년 전부터 높아진 현재 상황에선 더더욱 안 된다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그 정상적인 어떤 정도의 방법으로 영어 공부에서 요구되는 그 수준으로 어휘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또 반면에 그렇게 정도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다 쌓여서 나중에 조금만 연습하면 스피킹 같은 것도 또 영작 같은 것도 술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자, 2026년 수능에 출제된 거 봅시다. This special relationship should be managed properly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s being paramount. 자, paramount는 supreme하고 동의어거든요. 최고의 가장 그 말이거든요. supreme, paramount. 이 특별한 관계는 관리되어야만 한다. 온당하게, 올바르게. 이 특별한 관계는 this relationship이 이제 주어져. 자, 이것은 관리되어야만 된다. 어떻게 properly하게,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뭐뭐에 의해서, 뭐뭐 때문에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 뭐뭐로 기인해서 이게 to가 전치사 to란 말이에요. trust and confidence issue가 being paramount. 그래서 여기서 전치사 to에 그 being이 걸리기 때문에 이 being은 동명사라는 거예요. 전치사는 그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니까 여기서 due to에 걸리는 being은 분사가 아니고 뭐다? 그렇죠. 동명사라는 거죠. 그리고 동명사 의미상 주어를 trust하고 confidence 쓴 거란 말이야. 자, 여기 설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
trust and confidence issue가 이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온 거죠. 그리고 동명사 being이 쓰여서 이것이 전치사 to에 걸리는 거. due to being paramount. 최고의 것이 됨에 기인해서, 그죠? 수프림이 된 것에 기인해서, 수프림이 된 원인으로 그 까닭에 properly하게 manage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being paramount 되는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공이 trust and confidence issue라는 거죠. 신용과 확신의 문제, 신용과 확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진 원인 때문에 properly managed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다시 문장을 풀었으면 trust and confidence issue being paramount 하고 콤마 찍었어요. 자, being 그래서 ing가 들어간 분사가 어떤 구절을 이루면서 쓴 거죠. 이걸 분사가 구절일 때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사 구문. 자, 총정리하자면은 이 동명사는 이건 명사예요. 명사. 동명사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명사예요. 근데 분사로 쓰인 ing는 물론 이게 ed로 쓰인 그 분사가 있죠. ing 분사가 있고 ed를 쓰는 분사가 있잖아요. 또는 뭐 다른 불규칙 변화를 pp 과거분사가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분사나 과거분사 두 개인데 이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근데 이제 분사가 쓰인 분사 구문은 요 여러 개의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로 쓰여진 이 분사 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 역할. 부사구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사 역할, 부사구라는 거죠. 부사구. 맞습니까? 다시 총정리하면은 우리가 그 ing 붙은 게 동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ing 붙은 게 뭐가 가능한 거, 뭐가 형태가 똑같은 거, 분사가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ed로 돼 있거나 또는 불규칙 변화로 이제 pp 과거 분사 쓰이거나 이 두 가지가 분사 형태잖아요. 근데 동명사의 ing는 동명사는 그냥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동명사는 명사다. 그럼 분사는 뭐냐? 분사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고 동명사는 명사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나온 대로 trust and confidence being paramount. 자, 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부사구인데 이게 분사 구문이죠. 이 분사 구문은 부사 역할을 하는 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됐을 때는 부사 역할을 하지만 분사는 뭐다? 분사는 형용사다. 다시 동명사는 뭐다? 동명사는 명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 구문 부사할 때는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을 해석하잖아. 때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신용과 확신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지면서 this special relation은 반드시 이제 managed properly 돼야 된다 그 말이고 다음 문장을 또 바꾸면 this special relation should be properly as 또는 as 대신 because 써야 돼. because trust and confidence issues are paramount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문장 바꿔쓰기 하는 것을 연습장에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confidence가 들어간 다른 수능 문제를 보면 2023 수능 After hearing his comments, she felt confident about herself. Be confident about 또는 feel confident about. 그의 발언, 그의 평가, 그의 논평을 들은 다음에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죠. After hearing his comments, she felt confident about herself. 자, 2023년 수능 The more confidently you give instructions, the higher the chance of a positive class response. 더 플러스 비교급이 쓰였네요. 그죠? 더 많이 확신 있게 you give instructions. 그 수업을 줄수록 그러니까 더 크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수록 더 높게 그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더 높아진다. 무슨 기회? 긍정적인 교실의 반응,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교실의 반응의 기회가 더 높아진다 그 말이죠. 자, 이해가시죠?
자, 강의가 조금 길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그 어휘 하나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때는 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갑시다. 자, 13번 그룹의 어휘 심화학습 어휘 총정리. 자, 여기 포기하다, 항복하다, 버리다, 사막. 요 어휘군도 매년 수능에 한두 개의 단어, 두세 개의 단어가 출제가 안 될 수 없는, 인쇄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1번. abandon. abandon은 이제 버리다, 유기하다 또는 뭐뭐 의무 같은 걸 저버리다 할 때 abandon. 그리고 두 번째는 abandon의 두 번째 뜻은 포기하다, 항복하다 이 뜻이거든요. 버리다, 유기하다, 저버릴 때 동의어는 give away, throw away,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forsake, 버리다, 저버리다. leave, 남겨두고 가버리는 거죠. discard, 처분하다. abandon, give away, throw away, forsake, leave, discard. 자, 이게 동의어고 포기하다 할 때는 give up이죠. 또는 surrender to, give, 누구에게 길을 내주다. give way to, yield to. 그 다음에 abandon이 동의어고. 자, 2번. 자, desert, 동사 desert와 다르게 같은 스펠링인데 발음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죠. 명사로 desert, 그러면 사막을 말하는 거죠. wilderness, 빈들, 사막, 황무지, 광야, 미개척지, wilderness 또는 desert. 그리고 사막과 같은 형용사는 desertic. I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센트가 그 뒤에 있지 않고 desert, 이름절에서 있다고요. desertic 또는 desert 이러지 않고 desertic. 이 강세 예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esert like라는 형용사랑 같이 쓰이는데 desert like 또는 desertic. 그래서 우리가 그 발음 원칙에서 RC가 들어간 단어는 그 발음 전음절에 일강세가 오는 것이 이게 원칙. 예를 들면 fantasy, fantastic, economi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예외가 되는 게 우리 Arab 또는 Arabic이라는 거의 형용사 Arab이면 IC니까 Arabic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Arabic 이렇게 한다. 이거 예외죠. Arabic. 그다음에 우리 Catholic. IC가 있어도 Catholic 이러질 않는다고요. 카톨릭 신도나 카톨릭의 이런 뜻이죠. 이럴 때는 대문자 C를 대문자로 적어요. 대문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Christ를 할 때 이렇게 대문자 C를 쓰듯이 우리가 소문자 C를 쓰지 않죠. 근데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보편적이라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을 소문자로 쓰면은 이게 형용사로서 보편적인 일반의 그 말이거든요. 중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믿었던 종교니까 캐톨릭이라는 보편적인 거야. 다 믿어 그 말이죠. 그다음에 그 루너틱, IC가 있지만 루너틱이라는 말이 이게 명사로는 미치광이나 괴짜 같은 사람을 루너틱이라 그러거든요. 루너틱, 매니아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형용사로는 이제 정신 이상의 엉뚱한 그 말이거든요. 이게 루너틱이 이게 달에서 나오는 말인데 루너가 라틴어 원에서 이게 달이나 달의 여신을 라틴어에서 루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로 루너 그러면 영어에서 루너 NAR 그러면 달의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스텔라나 스타리는 우리 학술적인 수능에서는 별의 행성의 그럴 때 스텔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스타리 별이 많은 뭐 스타리 나잇 이런 말도 쓰지만 수능 어휘에서는 스타리 말고 스텔라가 쓰일 수 확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너에 대응되는 게 뭐다? 별 경우에 스텔라. 그러면 선에 대응되는 거 뭐예요? 솔로죠. 루너, 스텔라, 솔로. 요거 한꺼번에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라틴 어원에서 루너가 달이기도 하면서도 달의 여신을 말하는데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 신화에서 그 달의 여신, 달과 사냥의 여신이 아르테미스거든요. 아르테미스. 그리고 그것을 모방한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어나죠. 다이어나.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달의 여신, 사냥의 여신이 아르테미스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어나죠. 자, 이해하시죠? 그리고 heretic, 이교도 이단자. 자, 요런 단어도 꼭 알아야 돼요. 이교도 이단자. heretic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액센트가 앞에 이름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형용사를 받기 때문에 heretical. heretic이 이제 그 자체로 형용사도 되거든요. heretic일 때는 명사일 때도 에 있었고 액센트가 여기 이름절에 있고 형용사도 있거든요. 근데 동의의 형용사로 heretical AL을 붙일 때는
요 형용사의 이제 그 강세를 따라서 heretical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그 강세의 위치로 가요. 근데 이제 명사나 그냥 요거 명사를 형용사 갖다 쓴 heretic 그럴 때는 액센트가 요 해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rhetoric이란 말 우리 외래어로 많이 쓰이는데 어떤 웅변이나 어떤 미사여구, 수사법, 미사여구 같은 거 그런 이제 rhetoric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도 이제 ray 액센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s가 하나 붙어서 dessert 그러면 우리 맛있는 후식을 뭐라 그래요? 디저트라고 그러고 이때는 s가 하나 더 붙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어휘 총정리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